정부가 5년간 2조 2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자체 백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백신 생산에 세계적인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국내 백신 개발 그리고 생산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였죠.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극복으로 위한 조치도 있지만 향후에도 이 백신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5월 21일 날 그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미 파트너십 구축 합의를 이루었죠. 그 이후에 후속 조치의 일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전은 이제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당장은 내년도 2022년에 상반기 국산 1호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3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국산 백신 신속 개발이 되겠습니다. 미국도 이 코로나19 백신을 아주 신속하게 거의 1년 만에 개발을 완료를 했는데요. 그와 같은 우리가 benchmark 통해서 아마도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3상에 접어든 그런 백신 후보 물질을 집중적으로 올해 이제 아마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약 1,600억, 1,700억 정도 집중 지원을 통해서 인상 3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속 인상 지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mRNA에 대한 그런 개발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생산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미 간의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수급을 원활히 하고 영국이라든가 독일, 이런 아스트라라든가 바이온테크가 이제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와 함께 캐나다, 호주, 캐나다는 미국 FDA, 미국과의 그 어떤 상호 인정, 그런 인허가의 체계를 마련한 국가고요. 캐나다도 이제 유럽과 이렇게 서로 상호 인정을 하는 그러한 인허가 체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협력을 좀 강화하고요. 그리고 또 WHO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이전 허브라든가 인력 양성 허브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허브 기반 조기 구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세부 과제들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 역량을 확충하겠다. 이를 위해서 GMP 시설이라든가 연구개발 세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부자재 기술 자급화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차세대에 대한 백신 신속 개발이 되겠습니다. 백신에는 닭과 범용 백신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요. 그런 부분과 함께 전임상 지원센터, 그 다음에 임상도 이제 그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임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아울러서 허가에 대한 심사를 신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에 대한 거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백신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인프라와 함께 투융자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2022년서부터 2026년까지 각 2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총 2조 2천억 원의 재원을 집중 투여를 해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고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면서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국산 백신 1호가 나와서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원장님께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국내 백신의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제 약간 후발주자긴 하지만은, 이미 개발된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또 자체의 기술 개발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진도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가능성 있는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이미 지난 6월 28일에 임상 3상에 대한 IND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뭐 발표를 통해서 보면은 아마도 이제 8월쯤에 3상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집중적인 그런 3상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원래 이제 백신 3상 기간이 오래 길 수가 있지만 아주 뭐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스마트한 임상 체계를 갖추어서 충분히 내년 상반기쯤에는 3상이 완료되고, 그리고 그 어떤 상용의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올 연말에 아마 3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집중적인 지원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국산화된 백신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내 백신 1호가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SK바이오사이언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제약사들도, 국내 제약사도 굉장히 많을 텐데 백신 개발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된 다양한 플랫폼을 우리 기업들도 약간은 후발주자긴 하지만은 상당히 또 아주 집중적인 그런 개발 전략을 통해서 많이 따라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 7개 기업들이 그 임상 중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언급했듯이 이제 3상의 진입 목표는 한 이번 달 정도에 3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올 12월,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 한 12월 정도. 물론 플랫폼은 약간씩 틀린 상태이긴 합니다. 그 외에도 셀리드라든가 제넥신, 큐라티스는 이제 미국에서 라이센스 인해서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정했죠. HK 이노엔도 지난 7월 22일에 백신에 대한 임상 1상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IND 승인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보면 GS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바이오 사업들에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대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고요? 그 다음에 또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정부에서도 미래에 아주 유망한 분야가 빅3 산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자동차, 반도체, 그와 함께 이제 바이오 헬스를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하고 국가의 국부 창출의 원동력인 산업 이렇게 지정을 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 쪽의 대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진출과 함께 또 포기도 했던 사항들도 있고요. 뭐 CJ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롯데, 한화 등등이 이제 이 바이오 쪽에 진출을 했다가 포기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바이오 쪽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시행착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대기업에서 이 성과를 빠르게 내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지 못해서 포기한 상황도 있지만, 또 앞으로 미래는 이 바이오라는 부분은 이런 바이오의 3대 축, 화이트 바이오, 그린 바이오와 함께 레드 바이오가 유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CJ가 다시 HK 이노엔, CJ 헬스케어를 매각한 다음에 다시
이 천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바이오 쪽에 다시 뛰어든 상태고요. 그 외에도 뭐 롯데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미래에 유망한 이런 레드바이오 쪽에 그 어떤 미래 성장에 대한 축을 갖고 여기에 대한 신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코로나 백신, 코로나가 퍼지고 그다음에 또 백신이 개발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곽광을 받았던 게 mRNA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이 요 기술을 인수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 기술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시장을 좀 독점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글로벌 기업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이제 뭐 글로벌 우리의 그 백신 허브에 대한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제 중에 이 mRNA와 관련된 특허권의 그런 분석과 함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mRNA에 대한 이 특허망 자체는 굉장히 촘촘하고 그리고 이미 개발된 기업들이 그와 같은 그 연구 성과물들을 특허화했기 때문에 mRNA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특허망을 회피하고 새롭게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화이자와 이제 바이온테크 그리고 또 모더나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임상 3상 중에 있는 큐어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그 mRNA에 대한 특허권 확보 측면에서는 선두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그 mRNA를 기본적으로 투약을 하려면 그 LNP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위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인데요. 뭐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도 갖고 있지 않은 기존에는 알부티스라는 그런 회사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제네반테한테 이제 기술 일부분 이전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번에 이제 컨소시엄 기업 중에 포함된 에스팜이 제네반트의 그런 LNP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RNA와 그다음에 LNP 기술은 같이 접목해서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이미 상용한 기업들이 상당히 이 특허권에 대한 망을 강화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어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쪽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전망 그리고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4차 확산이 되면서요, 그 백신만으로서는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그 전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 이맘때는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신을 접종을 계속하면서는 상당히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코로나가 진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백신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여러 나라들의 대응은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사회자께서 지적했듯이 요즘에 뭐 돌파 감염 이 변이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부스터 샷 3차 접종까지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문가들의 생각들은 대부분이 이제 다양한 변이가 또 이루어져서 좀 백신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신종플루 사태를 한번 떠오르면요, 신종플루 때 백신도 있었고 거기에 이러한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타미플루였습니다. 발병이 되면 5일간 투약을 통해서 신종플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의 시사점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백신만으로는 한계점이 있고요. 결국에는 혁신적인 치료제가 같이 병행이 돼야만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그러한 이러한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미 셀트리온도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글로벌 확대를 위한 노력도 있는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MSD인 것 같습니다. 지금 MSD가 지금 미국 FDA에서 이제 글로벌 3상 중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몰누피라비르라는 그러한 소위 지금까지의 치료제는 주사제였거든요. 주사제에 취약하는데 굉장히 한계점이 있지만 이런 알약, 오랄제를 중심, 타블렛을 중심으로 만약에 취약이 이루어진다라면 굉장히 이제 복용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직접 환자가 투약을 받아서 직접 처방을 받아서 자가 복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이 타미플루가 5일 투약을 받아가지고 극복했던 그런 혁신적인 치료제였는데 이 그 MSD도 마찬가지로 5일 투약을 전제로 하고요. 이미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이제 구매 계약을 실시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한 재원 470억 정도를 들여서 이런 그 코로나19 치료제 MSD 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들 구입비도 이게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백신뿐만 아니라 이 치료제가 같이 병행돼야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료제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